5월 21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어제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지요. 윤석열 씨는 본인이 최상병 순직의 책임자를 비호하고 처벌 못 받게 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하면 10번째가 되는데요. 야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넘어선 행정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란 점,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언행과 배치됩니다. 당장 추경호 대표 본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수사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선 임박한 시점에는 특검을 발족해 수사하면 20에서 30일 만에라도 큰 가닥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근데 대장동 수사 2년이 다 되는데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검 14번 중 여야 합의는 10번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례가 많다는 것이죠. 요컨대 못할 명분이 없습니다.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보도에 대한 통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방송된 리포트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 발언을 드러내거나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녹취 내용이 리포트에서 삭제됐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김백 사장 체제의 YTN이 용산을 향해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쪽 관계자는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였다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보는 정부가 내년도 입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본격 착수했습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연 것인데요. 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어제까지 대부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3,000명 규모인데요. 이러면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에 비상이 걸립니다. 경향신문은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하라는 말을 비중 있게 실었는데요. 정부는 그것 빼놓고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실장이 직접 사과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조정 취소,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백지화, 수능시험 킬러 문항 폐지 논란, R&D 예산 삭감 사실상 백지화 등 정책 혼선 사례를 나열하며 무책임한 국정운영,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의료계를 들쑤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이 타고 있던 헬기가 실종됐지요. 끝내 이 헬기는 추락했고 9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란 권력 서열 2위인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흐름입니다. 이란 정부는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한편 검사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재직 당시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해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불렸고 2022년에는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 배후로 이스라엘이 의심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국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